그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그 남자의 첫 마디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했어 였다. 나는 너도 라고 말했지만 그때 나는 정직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한 군데 질정하지 못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피부에도 청년다운 윤기가 없고 거칠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를 그 아름답던 청년 시절로 되돌려 놓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나는 마치 그 비결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보고 싶었는데, 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어. 다 잊고 운동에 전념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말았어. 계속해서 충격받으니까 미치겠어. 자다 일어나서 머리를 쥐어 뜯는 적도 있다니까. 누님한테 대강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 나는 애처로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스산한 표정이 이해되었다. 자다 말고 절망적으로 머리를 쥐어 뜯었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 촉수가 되어 그에게로 뻗쳤으면 하는 황당한 열망으로 나는 불화로처럼 달아올랐다. 이제 됐어. 이렇게 누나 다시 만났으니까 나에게 축구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누나가 알기나 해? 누나한테 내 멋진 헤딩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그는 남의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의 머리를 품에 안고 내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머리카락을 오래오래 내 손가락으로 빗질해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가 헤딩을 위해 있는 것만은 아니란 걸 그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싶었다. 갈망으로 입속이 타는 듯 했다. 첫 밀회인데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의 눈치를 살피려는데 그가 먼저 말했다. 서울 운동장에 같이 가주지 않을래? 볼만한 경기가 있는데. 뜻밖의 제안에 현실로 돌아왔지만 이 미래는 장 보는 시간을 쪼갰을 뿐이라는 또 다른 현실 때문에 선뜻 대답을 못했다. 운동장이 여기서 가깝긴 해도 한 경기 보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럼 나 혼자라도 갈게. 실컷 소리 지르고 싶어서 그래. 미칠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다. 나는 그가 소리 지르며 보고 싶은 경기면 을에 축구 경기려니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다. 운동장까지 가는 동안 그는 신이 나서 이번에 내한한 빅토리 농구단에 대해 얘기했다. 평균 신장이 얼마고 그들이 기량이 어떻고 하는 얘기였지만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가 흥분한 걸로 보아 관중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백인들로만 구성된 그 농구단은 시범을 보여주러 온 것처럼 우리 대표팀을 적당히 갖고 놀다가 느닷없이 휘몰아치는 일방적인 게임을 했다. 그는 그 키 큰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득점을 할 때나 우리 팀이 노마크 찬스를 놓쳐 안타까워해야 할 때도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다. 관중들이 헐렁했기 때문에 그는 곧 눈에 띄었다. 정말로 이 남자는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왔구나 싶어 마음이 아프면서도 창피스럽기도 했다. 나는 농구도 축구도 규칙이나 경기 내용에 대해 아는 건 없지만 구경으로도 그다지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았다. 백인 선수들은 일방적인 경기를 하면서도 뭐가 부족한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도 구경으로 즐기기엔 부담스러웠다. 내가 일어서고 싶은 걸 알아차렸는지 경기가 끝나기 전에 나가자고 했다. 나오니까 살 것 같았다. 그도 한결 맑고 개운한 표정이 돼 있었다. 우리는 또 만날 날짜를 약속하고 헤어졌다.
시어머니는 장 보는데 너무 오래 걸린 며느리를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첫 밀회치고는 싱겁게 끝났지만 첫 술에 배부르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도 그 다방에서 만났지만 동대문 시장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동대문 시장은 범위도 넓지만 그 겹이 무궁무진했다. 우리는 올케가 장사하는 포목백화점 한 동만 빼놓고 모험을 다니듯이 이 골목 저 골목을 두루 섭렵했다. 돌아다닐 때마다 그 재미가 새록새록했다. 청계천병과 종로 쪽에서 더 가까운 식료품 시장 말고도 그 사이길과 뒷골목은 천엽 속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첨가물과 생선시장 뒷골목에는 생닭을 즉석에서 잡아 털 뽑아 파는 집, 돼지 대가리를 통째로 삶아 납작하게 눌러서 파는 집, 건어물전, 경과물전, 울긋불긋한 허풍선이 제수전, 약초상 등 없는 게 없었다. 청계천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더 가까운 양품점과 포목점 길 뒷골목에는 안감 파는 집, 광목이나 소창, 이불 속 도매상, 각종 단추나 바늘, 레이스, 지퍼 등 양장에 들어가는 부속품 도매상들이 폭이 반평도 안 되는 상잣감만한 가게 앞에서 의욕 과잉으로 핏발선 눈으로 손님의 소매를 잡기도 하고 흥정이 안 되면 시비를 걸기도 했다. 제일 장사가 잘 되고 볼만한 데는 구제품 파는 집이 모여있는 골목이었다. 구제품이란 전후에 헐벗은 국민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걷어서 보내준 물건이니까 거저로 줘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된 게 쓸만한 것들은 다 시장을 통해 유통되었다. 우리 체형에 맞게 수선해서 팔기도 하고 안 맞으면 맞도록 고쳐주는 수선집도 즐비했다. 추녀 끝에 재봉틀 한 대만 놓고 쏠쏠하게 재미 보는 아줌마도 있었다. 그 여자는 피난 갈 때 달랑 신가미식 한 대만 이고 갔었노라고 자신의 성견지명을 큰 소리로 떠벌렸다. 속치마, 브라자, 팬티, 거들까지 구제품 중에서도 여자들 속옷만 모아놓고 파는 집도 있었다. 거기선 노릿한 서양 여자의 체취가 풍겼다. 그것까지도 별로 역겹지 않았다. 청계천변 양품점에서는 새 것만 팔았지만 소품들까지도 구제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으로 정결하긴 해도 어딘지 날림으로 보였다. 구제품은 적어도 원단은 미제가 아닐 것인가. 동대문 시장의 활기가 전후의 군기를 분식하려는 조급한 사치풍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나도 미제라면 사족을 못 썼다. 그 골목을 드나들다 보면 불쑥불쑥 어디선가 헝겊으로 만든 지퍼 달린 핸드백을 움켜쥔 아줌마가 나타나 남의 귓부리에다 입술을 갖다 대고 달러 있냐고 속삭이기도 했다. 가게도 없이 서서 장사하면서 돈은 제일 잘 벌고 현금을 많이 가졌다는 달러 장수였다. 그들의 표적은 양색시들이었기 때문에 여염집 처녀나 부녀자를 잘못 짚고 달러 있냐고 물었다가 큰 코 다치는 수도 있었다. 없다든가 사람 잘못 봤다고 말해도 될 것을 눈깔이 삐었나 어쩌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덤비는 수도 있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것 같다가도 달러 장수 쪽에서 먼저 꼬리도 안 잡히게 숨게 돼 있으므로 싸움이 더는 발전하지 않았다. 구경을 놓친 사람들은 전연이 제발저려서 저러는 거 누가 모를까봐 하는 표정으로 싸움을 건 여자를 흘끔거렸다. 나도 달러 장수 아줌마한테 걸린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러면 그 남자는 넌지시 내 소매를 끌어 어서 가자는 한마디로 아줌마는 순순히 물러났다. 아줌마가 오해하기에 알맞게 내 옷차림도 하루하루 야해지고 있었다. 비로드 치마에 양단 저고리를 벗어버린 지 오래였다. 친정에서 처녀적에 입던 미군 부대에 어울리는 양장은 물론 바지와 세타 등 평상복도 가져왔고 그런 걸로 요리조리 멋부리는 재미가 쏠쏠했다.
구제품은 그 남자가 질색을 했기 때문에 천변의 양품점을 돌며 브로치, 목걸이, 머플러, 비닐백 등을 만져도 보고 걸쳐도 보았다. 그 중에서 그 남자의 눈에 드는 게 있으면 가지라면서 돈을 냈다. 시장의 잡답을 벗어나 오가 전찻길가 책방에서 새로 나온 문예지나 신간을 자기도 사고 나한테 사준 적도 있었고, 미래의 시간이 끝나고 서둘러 반찬거리를 사는 데까지 따라와 꽃을 사준 적도 있었다. 아직 봄이 멀건만 유리문이 땀을 줄줄 흘리는 꽃집 안에서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멋만 부릴 줄 아는 게 아니라 털털하게 굴 줄도 알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채소시장 네거리 한가운데 둥글게 둘러앉아 시루떡, 인절미, 양념장을 찌 끼얹은 돼지 껍데기나 우무, 순대, 잡채 따위 당장 요기할 수 있는 음식을 파는 데서 군것질을 하는 것도 그는 좋아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먹음직스럽기보다는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이런 음식들을 그 남자하고 같이 군것질하는 맛은 이 세상 맛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 포성 소리를 들으며 안감천변 외딴 포장마차에 오뎅 국물 속에서 건져 먹던 수상한 힘줄에다 대면 얼마나 고급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입맛 따라 군것질하기 위해 질척질척한 바닥에 엉덩이가 닿을까봐 엉거주춤 불편하게 쭈그리고 앉아서도 그저 즐겁기만 했다. 흥에 겨우면 그 남자는 그런 것들을 파는 아줌마들한테 실없는 소리도 곧잘 했다. 아줌마, 이 동대문 시장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알아서 뭐 하게. 나도 장사 좀 해보려고. 남 안 하는 걸 해야 돈 벌겠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없는 게 없으니 어쩌지? 아마 처녀 불알은 없을걸? 그러면 그 남자는 아줌마한테 한 방 맞았다고 드높은 소리로 깔깔댔다. 나는 그의 웃음소리가 시장의 혼잡을 박차고 공중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위태롭게 느껴져 그의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다. 우리는 매사에 죽이 잘 맞았지만 가끔 이렇게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적도 있었다. 견제하려는 건 지금 이 상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서 유지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그 남자와의 행복한 미래는 옥죄던 시어머니나 남편하고의 관계까지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동대문 시장이라는 상권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가게마다 장사가 잘 돼 비록 상잣감만한 점포의 사장이라도 윤기와 부티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올케가 그 금싸라기 땅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남편 덕이었다고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도 시집살이를 한결 부드럽게 했을 것이다.